안녕하세요. 네, 한대부고 국어 담당하는 장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대부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앞부분에서도 이제 과학 선생님 설명 좀 해주셨을 거고요. 국어는 일단 한대부고가 분량이 많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분량이 많다라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은데 교과서는 많이 안 쓰세요.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가 이제 국어가 이제 상하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문법이랑 문학만 따로 떼서 쓰시고요. 문학도 다 쓰진 않으십니다. 대신 이제 부교재 쪽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부교재는 이제 EBS 쪽으로 많이 쓰시고요. 또는 이제 학력평가 기출 요거 위주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일부 출판사들 보면은 뭐 특정한 출판사를 잡는 건 아니고요. 뭐 마다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꿈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BS든 또는 또 다른 이제 타 출판사든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학력평가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EBS나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 학력평가들은요. 3개년을 기준점으로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한 2개년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형태로 이제 한대부고를 준비하고 한대부고 이제 합격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생각하시냐면은 학력평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학력평가를.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경우에는 고1 학력평가를 준비하는 거고요. 고2가 되면 고3 걸 씁니다. 한대부고는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는 잘 안 써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다거나 좀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좀 쉬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고1 때 고1 학력평가를 공부한과 동시에 고2 것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국어 같은 개념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제가 이제 PPT 넘기기 전에 미리 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대부고만 거의 9년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점점점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예, 점점점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그런 영향도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요.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이때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 말고 책을 이제 정해 주실 때 있잖아요. 책을 정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에게 목적성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희망을 남긴 책이라든지 창작적으로 나가는 책 있잖아요. 그거 읽히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애들이 시험을 치는 게 대체적으로 고전 문학 쪽으로 보고 현대 문학 쪽으로 봤을 때 고전 문학으로 보면은 물론 옛날 한문들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 홍길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홍길동전을 읽은 애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홍길동전 스토리는 아는데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서유기전 스토리는 아는데 서유기에 대해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을 때 텍스트 선별을 잘해야 돼요. 진짜 고전 텍스트를 선별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보면은 약간 창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아이들에게 뭐 발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실제로 국어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은 연세가 검수하시는 분들은 이른이 넘으시고요.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50에서 60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두뇌 개발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게 애들이 정말로 실력이 떨어졌다는 개념보다는 텍스트 자체의 선정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단편 소설집 읽어라라고 설명해 주거든요. 이 단편 소설집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전쟁, 그다음에 해방 다음에 6.25,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 그다음에 군사 독재,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 있죠. 다문화 사회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계열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계열. 그래서 단편 소설집 사실 때는 서점 가셔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단편 소설 텍스트는 다 똑같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든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 애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독해력이 떨어져요. 그런 종류의 단어를 많이 접해봐야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를 공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단어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텍스트 성정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서야.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을 때 뭐 너무 산만하다든지 뭐 집중을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텍스트 자체에 선정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방학 때는 책 한 권 같은 거 사가지고 읽을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읽는 거예요. 이게 뭐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근데 이게 읽어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그렇죠. 안 읽잖아요. 같이 읽으세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눈앞에서 같이 읽으면요, 애가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휴대폰 자꾸 잡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대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 10번, 10대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첫 번째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렸던 게 바로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읽고 반복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100% 공부해서 100% 시험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 그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 범위 있는 걸 얘기해 준 거잖아요. 자기가 볼 땐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렬한 확신으로. 야, 그냥 그거 물어볼 시간에 풀어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뭔가 억울해하고요. 시험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시간을 버린 듯한 어마어마한 좌절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거든요. 야, 그냥 생각하지 말고 풀면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효율적인데요, 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되게 비효율이거든요. 한 100페이지 공부하고 한 페이지 시험 문제 나오면 99페이지가 비효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페이지 공부해서 어떻게 한 페이지가 나오겠어요. 100페이지 공부해서 한 페이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대보고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 되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얘네들이 이걸 공부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다 하면은 시험에 다 나와요 그러는데 안 나와요. 어떻게 다 나오겠어요. 한대보고 2학년은 문학작품 부교재 작품이 113개였거든요. 113개 중에서 9개 나왔어요. 그럼 113개를 다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9개가 뭐 나올지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문해력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고전 보잖아요. 가관이에요. 투구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전쟁에서는 투구 있잖아요. 투구의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투구를 설명하는 순간 저도 솔직히 좀 그렇죠. 야, 이거를 모르는가? 꽤 많이 모릅니다. 사자성어 조삼모사 모르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조삼모사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두개 저녁에 세 이거 아니에요. 이건 유래예요. 맨날 물으면 그러겠나니까 조삼모사가 뭐니?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유래고 뜻이 뭐니 그랬더니 뜻은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에게 물건을 줘. 야, 그거는 유래를 상세화시킨 거지. 뜻이 뭐냐고, 뜻이 언제 쓰냐고 조삼모사를. 그랬더니 그건 언제 쓰는데요? 그제서야 물어봐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니?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한대보고 1학년 애들 들어갈 때 진짜 시험 범위가 넓어요. 이게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 학력평가도 있어요. 혹시 에어컨 좀. 네, 에어컨 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지금 꺼져 있어서. 예. 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혼자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대단한 아이들 몇 명은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애들이요. 저는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국어에서 범주가 넓고요. 그러니까 한대보고가 대부분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3배 정도 넓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시험 범위가 넓은데 교과서도 들어가죠. 문법이나 문학작품. 부교재 같은 경우는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력평가, 당연형도 학력평가도 들어가요. 요번도 그렇습니다. 부교재 보면은 22년, 23년, 24년 학력평가하고 몇 주 전에 쳤었던 25년 학력평가 4개가 들어가요. 각 문제가 45개씩이고 4개씩 하면은 기본적으로 18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학력평가 걸 사서 봐라. 그럼 어떤 출판사가 좋냐? 사실 출판사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게 학력평가는 다 동일합니다. EBS 걸 보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EBS는 아무래도 수능 평가원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학력평가 설명해주는 문제집 사이트들은 대부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EBS가 가장 대표적이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다. 공부가 비효율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효율적이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을 공부해서 열이 다 나오길 바라겠지만 그런 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 주는 게 힘들어요. 너네들 열 공부해서 열이 나오진 않는다. 100 공부하면은 10개 될까 말까다.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우직하게 하는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는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 이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수능형, 내신형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내신형은 암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법은 내신형, 수능형은 보기가 들어있는 거 이거였거든요. 근데 별로 안 가리고 막 내세요. 별로 안 가리고 내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네 분이에요. 네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내시냐면은 각각 한 대략적으로 한 10문제 정도 내고 뺄 걸 이렇게 빼가지고 조합해서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자기 반 선생님 특이 상향만 안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고 양이 많다는 거.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신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대부 애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너네 학교대로 내신 준비를 하면은 수능까지는 사실 편할 수 있다. 처음부터 어렵고 많이 해보는 거 아니냐. 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생각 할 텐데 전학 가면 그 학교가 쉬운 게 아니다. 다 똑같다. 양의 차이냐 문제 어려운 거의 차이냐인데 너네들은 차라리 많이 미리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한 1학년 끝물쯤에서 성적 안 나온 애들은 자기는 이제 수시로 가겠다고 수시 말고 정시로 가겠다고 수능으로 가겠다고 그런 애들 가끔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해 줍니다. 그냥 너네 학교는 시킨 대로 하면 그게 수능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학년 113개 되잖아요. 문학 작품이요. 수업할 때 진짜 발동기 모터 달리지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제들이 다 고3 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나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설 중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주인공이 일본인인 소설도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주제가 난초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있어요. 꽃병은 왜 예쁜가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랑 다르잖아요.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가. 공부해야 돼. 공부 시간, 그러니까 상대적 시간량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거는 좀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교재는. 부교재 미리 해라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3시간은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국어에 투자할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3시간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1시간씩 쪼개서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1시간 넘어서 쪼개 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6일 동안 일요일 빼놓고 30분씩 나눠서 공부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어는 흐름이 있어가지고요. 1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3시간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좀 더 늘려서 할 수는 있지만 줄이는 건 빼고 늘려서 웬만하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때 가르쳐주는 키워드가 유사한 단어로 치환 출제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유의어 싸움이다. 단어를 많이 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방법이 있어요. 읽다가 막 어려운 구절이나 단어 나오면 찾고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읽으면 됩니다. 자, 읽다가 이해가 안 되죠? 괜찮아요. 읽으세요. 두 번째 읽으면 돼요. 두 번째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첫 번째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으니까 두 번째도 이해가 안 되죠? 괜찮아요. 읽으면 돼요. 왜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냐면요. 중간에 자꾸 자기가 단어 찾는다고 못 찾는다고 이러잖아요. 흐름이 끊기면 그래요. 우리 애들은 지금 흐름은 많이 끊겨봤어요. 쇼츠가 다 해주고 있죠. 흐름이 끊기잖아요. 쇼츠가. 흐름이 끊기면서 이어지잖아요. 도대체 이 짧은 동영상을 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는가. 불가사의 하잖아요. 얘네들은 끊긴 흐름에 익숙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읽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괜찮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글자는 검정색이고 종이는 흰색이니까 그거라도 봐라. 훈련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책을 읽을 때.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지 이 단어 치환 형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그 다음에 수능형을 포함한 보기와 선택지가 많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대국어는 선택지가 2개, 3개 고르라가 있어요. 이걸 되게 많이 내요. 되게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1개가 아니에요. 2개 아니면 3개도 있어요. 3개짜리는 요새 안 내시는데 간혹 내시기도 했어요. 이게 2개짜리 내는 것도 짜증나요. 답 2개로 표시 안 하고요.
모두 골라라를 표시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짜리가 나왔을 때 한번 이제 항의를 한번 했던 거죠. 일부에서. 왜냐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가 정답이면은 이거는 차라리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대부고 지금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거는 토요일날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 하고 있냐면은 현재 문학작품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문학작품의 가장 기본 뼈대 중에서 이제 보면은 고전은 이제 조선시대가 제일 당연히 뼈대거든요. 조선 전기하고 후기가 있는데 후기 쪽으로 많이 보고요. 현대는 어쨌든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6.25 전쟁, 도시화 산업화, 군사독재정권, 다문화사회 요렇게 6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1학년 때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2학년, 3학년 때는 그거 말고 다른 소재가 나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몇 개나 공부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능 출제가 가능한 문학작품들로만 따지면은 3,000개 정도 되거든요. 3,000개를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나올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보면은 구종교과서 내에 있는 문학작품들은 일단은 교과서 내에 있는 거 우선 다 잡아놨습니다. 교과서 바깥 것들 좀 또 정리를 해놨고요. 문학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문법은 암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문법도 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암기가 베이스가 안 되면 이해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브로셔에 상세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방학 때 방학 그 한 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발표자가 나올 거거든, 합격자가 나올 거거든 발표가.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한대부고에서 문학하고 문법적으로 해가지고 1학년 내신하고 수능하고 같이 볼 수 있게 학력평가 위주로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실제로 올해 1학년 다니는 애들도 겨울방학 때 제가 학력평가 수업을 했는데 그대로 학교 부교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배운 애들은 2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력평가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수능도 되지만 한대부고만의 특이사항이에요. 수능도 되지만 내신도 돼요. 다른 학교는 그렇게 하나, 다른 학교는 일단 한대부고보다는 범위가 확 줄죠. 문제를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 되고 우리 애들은 이거 다 하느라 진도에 치여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안 해요. 학교는 교과서만 합니다. 부교재는 수업 안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조금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품도 꽤 많이 있죠? 이거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도 있잖아요. 이게 왜 써놨냐면 이거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요 정도를 다 해야 비로소 1학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거의 직격적으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자, 보면은 어휘도 외워야 되고, 이제 암기하는 거 나오죠? 어휘 암기하는 거. 실제로 골라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따 왔다는 해설지인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해설지는 많이 줘요. 시중에서 살 수도 있고요. 해설지를 왜 주느냐? 이것도 자기가 필기한 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걸 채워넣는 과정이거든요. 요 과정이 복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는 게 자기가 뭘 정리한다기보다는 준 거를 가지고 함께 맞춰보는 형태, 이렇게 퍼즐처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제를 주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1등급, 그 다음에 뭐 1등급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뭐가 잘못됐고 어려운지가 판단이 되겠죠. 대략 3장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장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3장 정도가 겹쳐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학년 애들 중에 100점 맞았던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심히 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이점이 뭐냐, 정말 특징점이 뭐냐면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을 안 했냐면은 이거 왜 해야 돼요? 시험 범위가 왜 넓어요? 선생님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100%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데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다가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갑자기 자아성찰 뭐 이런 거. 자아성찰하지 말라고, 반성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자기는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얘네들이 대부분 다 어떤 애들이냐, 그냥 했어요. 문제가 많으면은 많은 대로 했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했어요. 적으면 더 달라고 하고요. 많으면 좀 부족해요. 많으면 너무 많아요라고 하든지. 요건 괜찮은데 선생님 이거를 하면은 성적이 오르나요? 그럼 야, 오를지 안 오를지는 네가 열심히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안 하면 안 올라.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제가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 1학년 때 잡아야 돼요.
2학년 정도만 돼도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일단 공부하실 때 학평 좀 미리 공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방학 때 기간에 학력평가. 물리적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책 읽을 때도 시간 투자해야 되고 많이 투자해야 돼요. 진짜로 1시간 공부해서 1시간 시험은 없어요. 그리고 키워드 정리해서 꼼꼼하게 외워라. 이건 약간 문법적인 얘기냐면데 혼자 하기 힘들어도 자기가 공부한 것과 자습서나 이런 것들을 비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